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정 뉴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과 배수관문 증설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의원은 기록적인 수해로 국가하천 설계 목표가 500년으로 강화됐지만 새만금은 여전히 200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홍수 등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현재 배수관문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증설을 요구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방조제 관광명소 화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지난 1일에 밝혔습니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개발계획과 재무 및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만금 챌린지 테마파크 컨소시엄은 2025년도까지 890억 원을 투자해 새만금 1호 방조제 인근 81,322제곱미터 부지에 국제적 수준의 리조트 호텔과 테마파크, 문화공연장, 애견호텔, 글램핑장 등을 만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군산시가 본예산 편성 보고회를 열고 2022년도 중점 추진 사업을 논의했습니다. 논의된 주요 사업은 문화도시 조성, 선교 역사관 건립, 군산 전북대 병원 건립 등 시민 체감도 향상 사업과 친환경 선박 대체 연료 추진 시스템 실증 플랫폼 구축, 자동차 대체 부품 개발 등 미래 기술 핵심 사업입니다. 이 밖에도 신재생에너지 집중 육성과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추진 방향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군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자립도시 군산 실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산의 폐철도는 24km 가운데 일부 구간 부지는 활용되고 있지만 대부분은 방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싼 임대료 부담 때문인데요. 청와대와 중기부가 지난 5일에 군산을 방문해 신영시장 일부 구간에 대해 사용료 인하에 대한 대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 구간이 아닌 만큼 여전히 사용료 문제는 폐철도 활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군산 신영시장에 새로 지어진 덕장입니다. 그동안 신영시장 뒤편 공터에서 말렸던 생선을 한데 모아 바람과 햇빛을 적절히 쐴 수 있도록 최신형으로 지어졌습니다. 쓰레기로 쌓여있던 인근의 빈 공터는 도심 속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은 째보선창에서 공설시장까지 2km 폐철도 구간으로 상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냈거나 방치됐던 곳입니다. 일동이 폐철도 부지 위에 있다 보니 한 50년 동안 임대료를 상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성된 친환경 생선 건조장도 임대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전통시장 특례법 여러 가지 법률에 기초한 지원책도 있지만 철도 부지라서 보니 철도공단과 합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군산시가 지난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과정에서 정부와 협의한 결과 사용료를 절반만 내게 된 것입니다. 신영시장 그 폐철도 부지 공원으로 쓰고 있는 이 사용료 관련해서는 원래 일반적으로는 해당 재산 가액의 5%를 지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조정 요청을 해서 행정 목적 사용이라는 목적 요율을 반영함으로써 절반으로 지금 조정이 됐고요. 이에 따라 1년에 1억 5천만 원인 임대료는 7,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군산에서 폐철도 사용료 임대료를 반값만 내는 곳은 이곳 2km뿐입니다. 이미 폐선되거나 인입철도 개통으로 폐선될 군산의 철도시설 24km 가운데 나머지 22km는 반값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군산시는 철도공단과 익산, 대야, 복선전철, 군장 인입단지 철도 사업이 끝나는 내년에 맞춰 폐선부지 활용 방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용역이 마무리되면 폐철도를 활용해 특색 있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료는 고스란히 군산시가 내야 합니다. 반절로 이게 낮추기는 낮췄지만 사실 저희들 요구 사항은 이걸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거든요. 근데 이건 천상 이 국가에서 이제 지금 각 지역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외곽에 있는 도로 말고 특별하게 시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익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법이 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법률 제정이 좀 필요하다 먼저. 군산에 방치되고 있는 폐철도. 활용 방안이 나와도 사용료 부담에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군산의 첫 수소 충전소가 빠르면 오늘 11월 중순에 건립될 예정입니다. 수소 에너지 센터건은 지난해 9월에 군산시에 건축 허가를 신청해 지난 6월 첫 삽을 떴습니다. 수소 충전소는 지곡뚝 새만금 충전소 옆 부지를 활용한 수소 LPG 복합 충전소 형태로 하루 60대의 충전이 가능합니다. 군산시는 첫 수소 충전소가 5개월의 공사 기간을 거쳐 이르면 11월 중순, 늦어도 12월 안에는 건립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문화재청이 공모한 문화재 활용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이 사업 선정으로 문화재 야행 사업과 ICT 실감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 등 5개 분야 6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10억 2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역문화 재활용 사업은 지역문화재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지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는 등 문화재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산 인피지구 단독주택용지 8획지의 매각이 추진됩니다. 매각 대상지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전원주택과 기숙사 등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매각 예정 가격은 1획지에 6,600만 원에서 7,500여만 원으로 면적은 500제곱미터에서 552.8제곱미터입니다. 매각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며 매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 필지에 2명 이상 경합 시 공개 전산 추첨으로 계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군산의 전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률이 97.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 26만 7,678명 가운데 26만 1,775명에게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수령자는 5,903명에 달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마트로 전체의 32%인 82억 6,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 시간여행축제가 특별한 일상으로서의 시간여행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당초 대면축제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가 커지면서 온택트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메타버스가 운영되고 단계별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 관람도 이뤄집니다. 옛 군산시청 자리인 시민광장. 전국에서 아름아름 찾아온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의 아픈 역사를 둘러보며 그 시대 저항 정신을 배웁니다. 때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추억을 되짚어보는 아련함도 담아갑니다. 돌아오면서 되게 많은 그림도 있고 또 글도 써져 있어가지고 어떤 곳이었는지 잘 알게 됐는데 진짜 이렇게 옛날처럼 만들어놔가지고 그 옛날 그 시절의 그 아픔이랑 그걸 정말 공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들과 여기 토종만의 느낌과 역사, 한국 역사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올해 시간여행 축제가 9일부터 시민광장과 시간여행마을, 근대 역사박물관 인근에서 열립니다. 당초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랜선 프로그램과 야외 전시회로 운영됩니다. 대신 3차원의 가상세계를 말하는 메타버스를 새롭게 도입했습니다. 관광객이 온라인에 접속해 본인의 아바타를 이용하면 시간여행 축제장을 가상공간에서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이번 축제는 온택트로 진행이 되는데 랜선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고 야외 전시물이 설치되며 메타버스 시간여행 마을을 방문하여 즐길 수도 있습니다. 또 대동마당과 시민참여 콩쿠르 등 모든 공연은 랜선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근대 역사박물관 인근에서는 군산의 공룡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를 담은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원더심 활성화를 위해
축제 기간 시간여행 마을 권역에서 5만 원 이상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모아오거나 개인 텀블러를 사용한 후 쿠폰을 받으면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대중과 시민과 관광객들과 그 안전을 위해서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그 전에 3박 4일씩 운행하던 시간여행 축제를 10월 한 달간 주말에 이렇게 운영하도록 해서 지역에 있는 경제 활성화,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온택트 방식으로 치러지는 시간여행 축제. 특별한 일상을 담아 오는 31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59회를 맞이하는 군산 시민의 날 기념식이 지난 1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에서는 군산 시민회장 수상자로 선정된 5명에 대해 시상했습니다. 또한 군산시 발전에 기여한 읍면동별로 선정된 모범시민 27명에 대해서도 시상했습니다. 군산 회현면민회장 수상자가 결정됐습니다. 이번 면민회장 수상자는 66살 신용묵 씨로 선정됐습니다. 신 씨는 회현면 주민자치위원장으로서 평소 면민을 위해 봉사활동과 선행을 실천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가 전라북도 주최 2021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자 증권계좌 압류를 통한 체납세 징수라는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라북도 14개 시군이 제출한 우수사례 중 1차 심사를 거쳐 선정된 6개 시군의 우수사례를 종합평가해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시는 이번 수상으로 오는 12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1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됩니다. 국내 축구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군산 출신 최금석 선생을 기리는 전시회가 마련됐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은 오는 11월 30일까지 3층 기획실에서 오토바이 최금석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최금석 선생은 지난 1934년 베를린 올림픽 예선전 국가대표를 끝으로 고향인 군산으로 내려와 제자를 육성했습니다. 또 그의 뜻을 기려 지난 1992년부터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군산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수강생 2명이 전북 발달장애인 사생대회 공모전에서 입상했습니다. 입상자 가운데 김태영 씨는 나의 가족을 주제로 다르지만 비슷한 6가족을 담아내 동상을 수상했으며 김은 씨는 더 에펠탑으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김태영 씨의 어머니 김은아 씨는 사랑하는 가족을 그린 그림으로 수상하게 돼 기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식입니다. 군산 옥산면 부녀회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전라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과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군산 해신동 지역협의체가 착한 가게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한 햇빛교회를 착한 교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것으로 군산 시정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